안녕하십니까. 이처럼 심각한 의료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정부 관계부처와 의사협회는 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도 납득시키지 못했는가 묻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분이야 어떻든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전국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비우는 등 의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수술 날짜를 잡았던 환자들, 급한데 진료도 못 보게 된 사람, 입원이 연기돼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 위급 상황에 응급실도 못 들어가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따질 것 없이 당장 사경을 헤매며 죽어가는 사람,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릴 수 있는 의사들이 먼저 다가가는 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게 뭡니까?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 때문에 의사가 있는 건데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9천 명의 수련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 근무를 안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100% 만족스럽고 어려움 하나도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노력하고 경쟁하고 참고 견디며 고비를 넘겨가며 사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천 명을 넘어섰다니 놀라지 않습니까? 전체 전공의의 71%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가운데 8천여 명은 병원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밤 10시 현재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는 하루새 4,460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복지부는 47개 수련병원에 점검반을 보내 6,038명이 출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5,230명 외에 80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 발령했습니다. 21일 하루 동안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57건이었습니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이탈한 지 이틀째를 맞아 전국 각 병원의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병원의 남은 의료진들은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업무 분담 체계가 무너져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의료 공백의 장기화가 당장 환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은 보건의료계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인 의협은 뒤얽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얽히고 꼬이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전공의들의 심경을 이해하고 달래면서 정부와의 틈새를 메꾸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젊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다니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과 의학계 전체의 향상, 발전, 이익을 위해 일하는 대표기관 아닙니까? 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다시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데에도 한쪽 편만 드는 시기라면 민노총 산하 강성노조의 대변인실과 뭐가 다릅니까? 의사협회는 의사와 의료 분야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는 품격과 권위를 갖고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 국민, 의료계 모두의 이익을 위해 어려운 때일수록 중간자 역할을 잘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사흘째 병원을 비우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의협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답니다. 하지만 의정 대화가 중단된 데에는 의협 측의 책임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28번이나 의료 현안 협의체 논의를 벌였지만은 의협은 단 한 채라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요구안을 들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6일에 열린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는 의협이 정부안을 들어보기도 전에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하는 통에 4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화 중단의 책임이 정부에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의료법은 정부가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 의사회는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단체가 종사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이익단체 기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의사협회는 공익활동을 폭넓게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협은 보건 및 의료정책에 관한 의사들의 관심과 지향점, 개선 방안 등을 명문화하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할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부족으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을 의협 회장이 먼저 합니다. 일본 의협도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라는 점을 전면에 부각하며 공익사단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도 의협은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만 외치고 있습니다. 개원의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데에만 열중하다 보니 필수 지역의료 붕괴와 같은 의료 현장의 문제에는 안중에 없는가 싶습니다. 심각한 것은 의사들이 또 파업으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 대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과 함께 앞으로 5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의사협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비판하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도 외과,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딱한 것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을 마치 없는 것처럼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의대 교수 증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교육 개선, 필수 의료수가 정상화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입안된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왜곡됐다면 충분히 이해 납득시키고 그 과정의 잘못을 찾아 보완하고 시정하되 고의성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 엄하게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노인 인구 증가로 부족해지는 의사 규모는 한국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두 교수의 연구 결과 등이 다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엔 최소 22,000명, 최대 28,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급한 문제입니까? 지금부터 서두르고 집중해도 될지 말지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알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하려다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떻게든 시적했더라면 지금 같은 의료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전기료 인상을 비롯한 각종 물가정책, 주택정책, 나랏빚 문제 등의 원인과 자료 등을 찾다 보면 거의 다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사실이라는 것에 놀랄 때가 많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세대들은 죽을 때까지 문재인이 남긴 흑역사에 영향을 받으면 살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